그래서 임플란트 하셨는데 평생 쓰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건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하게 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다시 심는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수술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도 정확하게 잘 올려드려야 오래 쓰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법, 임플란트 오래 쓰는 관리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이유 없이 수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당뇨병이 있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임플란트랑 뼈랑 안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그냥 빠지거든요. 재수술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의사가 신경을 써주면 막을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죠. 첫 번째로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방향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심으시고 방향도 뭔가 삐뚤게 들어가고 그러면 오래 쓸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뭔가 이렇게 삐뚤게 심었다, 맞질 않으니까 씹으면 부러지려는 힘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처럼 이제 기둥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뿌리랑 기둥이랑 연결을 해놨는데 기둥이 부러지지 않으면 기둥이 자꾸 뿌리를 누르면서 뿌리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분은 임플란트를 하셨었는데 뿌리가 찢어졌어요. 엑스레이 보면은 여기 금관계 쫙 보이거든요. 붓고 피나고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임플란트는 이거 제거를 해봐야 되겠다. 제거를 해봤더니 임플란트 그 뿌리 조각이 막 조각조각 찢어져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빼고 뼈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뭔가요?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보철이라고 하죠. 머리를 올렸을 때 잘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는 수술도 잘 됐고 보철도 잘 올렸는데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임플란트 제조사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원래는 이 임플란트 위치가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뒤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나 각도가 좋지 않으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제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고 아물고 다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고 고생하셔가지고 수술하셨을 텐데 임플란트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이 안 씹히게 맞춰드렸다, 이것도 사실 부작용이죠. 치과 의사가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줬으니까. 혹은 너무 과하게 씹혔다, 그러면은 그 과한 힘 때문에 결국은 또 뿌리 쪽에 충격이 가가지고 임플란트랑 뼈랑 결합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죠. 요즘 병원에서 막 구강 스캐너랑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분은 그런 게 없었을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하는 병원 선택할 때도 어떤 병원에 가야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3D 장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3D CT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강 스캐너까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없어도 어떻게든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강 스캐너가 있으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3D CT랑 구강 스캐너 장비가 있는 치과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서 수술을 받으시면은 더 좋을 수 있고, 혹은 그 둘 다 없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심는 경험이 거의 뭐 몇천 건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잘 하시니까 그런 장비가 없어도 잘 하실 수 있죠. 사후 관리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안 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보증제도를 조금 길게 운영하거든요. 회장으로 하면은 10년까지 보증을 해드려요. 한 10년 동안은 보증을 받아야 안심이 될 수 있으니까 보증 기간이 조금 긴 치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한 임플란트가 이상한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안타깝게도 임플란트가 한번 심어버리면은 다시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나서 재수술을 해야 될 때는 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좀 찾아가셔가지고 임플란트 그냥 제거하고 다시 깔끔하게 좋은 위치와 좋은 방향 그리고 좋은 브랜드로 다시 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다른 치과 가서 이거 임플란트를 재수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 갔던 치과에서 이런 걸 뭐 보상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금 민감한데 보통은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신 수술복을 다 입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멸균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임플란트가 바로 붙지를 못하고 바로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바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한 2년 지났는데 그렇게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의 잘못인지 환자의 잘못인지 이게 판가름하기가 사실 힘든 문제. 그렇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임플란트하고 부작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붓고 멍드는 거죠. 통증도 있고 수술을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붓고 멍드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다리시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 4일 동안에는 그 증상이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느라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갑자기 이제 화가 나셨던 부분들이 미소로 바뀌시면서 역시 기다려봤더니 괜찮아지더라 이러면서 이제 오실 수 있고요. 위턱뼈 쪽에 수술을 했던 경우에 상악동염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이제 임플란트 다시 빼내고 그 염증을 다시 치료한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해드리면은 다시 잘 됩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사실 거액의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래오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지. 임플란트는 치아랑 다르게 신경이 안에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감각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정말 병이 커졌을 때 그때 아프니까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병이 커져가지고 결국 뭐 임플란트를 드러내야 된다든지 간단하게 처치가 안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안 아프셔도 치과를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꾸준히 찍으시고 뭔가 지금 빨리 AS를 들어가야 된다 할 때 AS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같은 것도 좀 보셨잖아요. 이런 염증들도 너무 많이 진행되면 임플란트를 드러냈지만 사실 조금 있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치과 연어주사를 이용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염증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처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파지기 전에 치과로 오셔가지고 처치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부작용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때도 있긴 한데 많은 부분에서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3D CT와 내비게이션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이고 수술 후에는 정기검진과 철저한 자기관리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셔도 혹은 조금만 불편하셔도 병원과 편하게 소통하세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설닥터의 오세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